투자의 재발견 미다스에서 온 시간입니다. 오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다양한 산업에 강력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제약, 바이오 산업인데요. 특히 오늘은 인간을 가장 무력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뜨린다는 병, 치매, 이 뇌질환 치료제에 투자하는 금융상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치매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영원한 숙제 중 하나다 이렇게 좀 꼽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치매의 발병률의 증가는 인구의 고령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구의 고령화가 한 국가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한 5,500만 명이 있었는데요. 한 2050년이 되면 한 1.1억 명 정도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츠하이머병을 보면 발병의 원인이 아직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뇌질환 치료제 시장의 현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알츠하이머 병의 기전은요, 굉장히 복잡하고 다원적이기 때문에 영어는 멀티팩토리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기전들이 복합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전을 정확히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의 추적과 알츠하이머라는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신약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이오젠의 레켐비, 이랄레의 도나누나밤이 있는데요. 각각 2023년, 24년에 FDA 허가를 받고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한 2030년까지는 최소 10조 정도로 전망하고 있고요. 아밀로이드 베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기전으로 타오라든지 면역으로 이제 치료하는 그런 기전도 있고요. 근데 여태까지는 이제 기억력을 향상하거나 이런 증상을 완화하는 약들이 있었다면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알츠하이머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본질적인 변이를 하는 치료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이제 시장을 개화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멀티팩토리얼한 다원적 기전으로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 치료제들이 정복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AI 기술의 발전이 이 뇌질환 치료제 시장에서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휴먼 브레인을 이렇게 매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AI 기술의 발전을 해서 이런 이미징이나 AI 기술로 뇌를 이렇게 매핑하고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뇌는 이제 시스테매틱하게 하나의 일부분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많은 툴들이 생기면서 시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한 뇌질환 치료제 투자 상품을 내놓으셨어요. 그냥 미국 바이오에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라 이렇게 특화된 상품을 내놓으신 계기가 있나요? 저의 코액트 미국 뇌질환 치료제 상품은요, 크게 세 가지 세부 테마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알츠하이머, 파킨슨 같은 퇴행성 질환, 그리고 정신병 질환, 우울증이나 조현병 같은 질환, 그리고 이제 뇌전증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코액트라는 상품을 만들었을 때 A 에이징, C 클라이밋, T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그걸 대표 테마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에이징 데모그래픽이랑 관련이 가장 많은 게 이제 바이오넷에서도 뇌질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나 파킨슨은 이제 고령화랑 이렇게 갈라놓을 수가 없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제가 학부 때 뇌공학을 전공하긴 한 것도 있긴 있는데요. 사실상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섹터별로 바이오의 다양한 테라피틱 클래스를 공부해 봤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M&A나 IPO나 라이선싱의 동향을 봤을 때 뇌질환으로 쏠리는 걸 봤습니다. 이전까지는 뇌질환에는 사실 신약에 덤비는 플레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요? 이전에는? 뇌질환의 기전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실패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AI의 발전과 이미징의 발전으로 뇌질환의 황금 시대가 개화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미국 바이오 기업들이 담겨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비교 지수와 좀 어떻게 또 차별화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전략은 이제 탑2 전략이라고 해서 Vertex Pharmaceuticals라는 대형주에 투자하고 있고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크럽이라는 회사의 탑2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로 이제 변동성을 줄이고 나머지 60% 정도는 중소형 주들로는 이제 알파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Vertex Pharmaceuticals는 비마약성 통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네. 그 통증 치료제가 이제 마약성 오피오이드 치료제를 쓰고 있는데요. 요즘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를 사태를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굉장히 되고 있으나 이런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것들이 이제 중독이 되는 이슈가 되고요. 중독이 안 되면서 통증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로도 좋은 호재라고 봅니다. 시장은 10조 이상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Vertex Pharmaceuticals가 이제 폐섬유증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가면서 뇌질환에도 첫 번째로 확장해 갈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FDA 허가를 지금 1월에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기대가 많기도 하고 어디선 좀 불안이 공존하기도 하는 모습인데요. 저는 K바이오에 대해 굉장히 bullish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요즘 나스닥 바이오 상장사들도 하지 못하는 기술들을 해내고 있는 걸 저는 확인하고 있거든요. 뭐 IL-2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best in class chemistry라든지 아니면 뭐 ADC conjugation technology라든지 아니면 이런 probody conjugation technology라든지 뭐 굉장히 이런 chemistry나 AI의 강점을 두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생산 공정까지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CDMO의 강자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창과 방패를 둘 다 보유한 상품에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바이오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복합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인터디스플리너리하게 뭐 경영과 금융과 재무와 모델링과 정책과 다 통합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을 간접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